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인데 몸에 문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냥 길만 걸어도 보이죠? 젊은 사람들 많은 곳은 발에 치일 정도고 헬스장 가면은 다 벗고 있으니까 더 잘 보이고 어디 매장을 가도 점원분들 문신이 진짜 많아요. 저희 동네는 반찬 가게 이모님도 문신이 있어요. 정말 친절하시고 말투도 구수하신 분인데 뭔가 이미지랑 매칭이 안 돼가지고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심지어 백화점 안에 있는 카페 직원분도 문신 있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보통 고객한테 보여지는 직업이라 문신이 있으면 잘 안 뽑으려 했던 것 같은데 인식이 변해서 그런지 채용을 하더라고요. 특히 점점 연예인들이 문신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한소희님이죠. 원래 전신 타투가 있었는데 배우 활동하면서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일회용 타투는 계속 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 드라마 마스크걸에서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우 나나님도 전신 타투를 했다가 작품 활동 때문에 지우고 있다고 했죠. BTS의 정국님도 타투를 많이 하시고 이 분야의 원조격이 또 이제 박재범님인데 이미지가 조금 섹시한 느낌이 있잖아요. 묘하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연예인들 중에서도 특히 잘 나가는 분들, 특히 멋있는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따라하는 팔로워들이 조금 느는 것 같아요. 물론 미디어가 문신에 대해서 멋진 모습만 비추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타투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공감할 만한 콘텐츠도 많이 나왔죠. 요즘은 관심이 조금 사그라들긴 했지만 한때 문신 돼지라는 인간상이 유행했잖아요. 문신에 뚱뚱한 몸, 꽉 끼는 바지, 노골적인 명품, 언밸런스한 패션 센스가 특징이었는데 이 문대를 컨셉으로 만든 캐릭터가 유튜브에서 크게 유행을 했고요. 영화 쪽에서도 초롱이란 캐릭터가 나와서 상당한 히트를 치기도 했죠. 좋은 이미지는 주로 스타가, 나쁜 이미지는 문대 캐릭터가 가져가면서 이미지가 양분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문신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계층과 싫어하는 계층이 분명한 거죠. 어쨌든 이 타투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관련 인프라나 저변이 또 넓어지고 있어요. 2년 전에 타투를 주제로 한 다큐가 나왔는데 편견을 좀 깨고 싶어하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조금 있는 거죠. 요즘은 한국 문신전이라고 행사도 열고 있어요. 타투이스트랑 모델이 한 팀을 먹고 자기들 타투를 보여주고 상도 받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대회라 그런지 작품들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어요. 타투 자체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냥 예술성 하나만 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혹하고 눈길이 가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왜 타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이게 그냥 개인적인 감상이 아닌 게 실제로 한국의 문신 디자이너들이요 국제대회에 나가서 상을 많이 받더라고요. 몇 년 전엔 영국에서 1등한 케이스도 나왔고요. 그래서인지 요즘 대학교에서도 타투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문대 중에서 타투 디자인 전공을 새로 만든 곳이 있더라고요. 문신은 불법 아닌가? 대학에서 가르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문신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시술을 의사가 한다면은 분명히 합법이에요. 근데 보통은 의사가 안 하잖아요. 절대 다수는 타투샵에서 타투이스트가 시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도안을 디자인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피부가 아니라 종이에 그리는 거는 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실제로 의사인데 타투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런 분이 국내에는 한 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문신을 지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나 의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을 하시는데 영상들이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환자마다 어쩌다 타투를 받게 됐는지 이제 와서 왜 후회를 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우는지 이런 사연들이 나와가지고 보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다수는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공식적인 통계는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추정치만 나오고 있는데 한 업체에서는 타투 인구를 30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5년 전 얘기라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 것 같아요. 가끔 1300만이라고 어그로를 끌기도 하지만은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반영고 화장까지 포함한 수치예요. 반영고 화장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눈썹 문신이 있죠. 요즘은 또 두피 문신도 많이 하고 완전히 광이 날 정도로 민머리이신 분들은 약간 삭발한 머리처럼 문신을 그리잖아요. 아니면 수치 조금 비어 보이는 분들이 수술 채우듯이 문신을 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통계를 보면은 성인 10명 중에 3명은 타투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보니까 이것도 그 지워지는 타투 있죠. 스티커나 헤나 같은 거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타투라고 통계에 포함시키면 어떡해? 이건 나도 해봤다. 어쨌든 이런 건 하고 지우면 그만이라 진입장벽이 낮아서 많이들 합니다. 했다는 분들 거반은 이런 타투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건 이게 지워지는 건 아닌데 조그만 거 있죠. 아니면 그 잘 안 보이는 구석에 숨겨놓은 거 그런 거 하신 분들이 많고요. 이레지미 쪽으로 가면은 확실히 숫자가 적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짜 타투는 인구의 몇 프로 정도가 있을까? 요것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한 5%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2-30만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타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많이들 체감을 하실 텐데 앞으로도 증가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특히 젊을 때 하신 분들이 나이가 들기 때문에 타투 인구도 점차 고령화가 될 전망인데 저희 동네 반찬 가게 이모님 같은 케이스가 점점 많아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한국에만 국한된 얘기도 아닌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타투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국내 타투 시장도 저변이 넓어지는 만큼 관련 산업도 성장을 꽤 했습니다. 이미 2019년에 시장 규모가 1조가 넘었어요. 다만 요것도 조금 과장이 좀 심한 게 반영고 화장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반영고 화장이 거의 다예요. 타투만 보면 한 2천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 안에도 꽤 다양한 산업이 있어요. 장비나 소모품, 염료 같은 제조 산업이 있고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 산업이 있고 도안만 사고 파는 디자인 산업이 있고 또 패션 잡지가 있듯이 여기도 잡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타투 프린터라는
흉터라고 해가지고 1초 만에 일회용 타투를 새기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음지에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오밀조밀 뭔가 많죠. 그러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주로 어떤 분들이 타투를 많이 하는가, 이게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성향적으로 보면은 스스로 패션에 민감하거나 개성이 있다고 답한 분들이 타투를 많이 한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패션이든 뷰티든 헤어든 외모 쪽으로는 남자보단 여자가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타투 같은 경우도 남자보단 여자가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도 스티커나 헤나가 포함된 수치거든요. 여자들은 이런 거 재미삼아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우정 타투도 많이 하고, 남자친구 있으면 꼭 한번 하자 그러고. 그래서 조금은 뻥튀기 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과거에는 타투가 건달이라든가 불량한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다면은 요즘은 여성들이 패션이나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타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옮겨가는 모양새가 관측이 되고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연령별로 보면은 20,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첫 문신도 20대에 제일 많이 한대요. 한창 개성이 중요할 나이대잖아요. 사회라는 틀 안에서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고, 사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보다는 나의 에고를 세상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표현할 때 문신만 한 게 없다 보니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얘기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 얘기가 아니라 미국 얘기라서 잠깐 좀 해보자면은, 미국은 주로 어떤 분들이 문신을 하는가 보니까 여기도 성별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았어요. 인종적으로는 흑인이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히스패닉, 백인, 아시안 순인데 아시안이 유독 적은 게 조금 재밌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시아 사람들이 성향 자체가 조금 보수적인 것도 있고 중산층 이상 비율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문신한 사람이 적었고요. 또 소득이 많을수록 문신한 사람이 적더라고요. 정리하면은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취약계층에 가까울수록 문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은 그랬다라는 것이고, 근데 사실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문신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전사했을 때 그 시신의 상태에 따라서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문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요즘에 핫한 덱스님도 문신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UDT에 지원했다고 말한 적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사연들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실제로 왜 문신을 했냐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재미로 했다, 호기심으로 했다,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서 했다, 이런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는 이 문신에 대한 반감이 강한 분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문신한 사람은 평생 자기가 양아치가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뭐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워낙에 유명한 말이니까. 참고로 이거는 그냥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영상이었나? 저는 어디서 보니까 남자분이 문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본 거죠. 이래지미한 분은 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지도 문신했으면서. 특히 이게 나이를 먹고 커리어가 생기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에 큰 변화가 오잖아요. 나의 에고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때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두고두고 발목이 잡힌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꼰대 같은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적 인프라의 너비가 좁아질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후회하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문신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거 듣고 멋있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얻고 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 급발진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연예인들은 후회를 안 하는 게 맞죠. 이미 전 국민이 내 얼굴이랑 커리어를 아니까 문신 좀 했다고 누가 날 편견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지에 따라서는 오히려 힙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후회하면 지우면 되지 할 수 있는데, 지우는 거 진짜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문신할 때 들어간 돈의 10배 정도가 된대요. 전신에 컬러로 새긴 거 지우려면은 차 한 대 값이더라고요. 심지어 아프기도 엄청 아프다고 하죠. 문신 새길 때랑은 비교가 안 되게 아프대요. 영상 보니까 막 수면 마취까지 했는데도 자면서 아파가지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시원하게 한 번 딱 아프고 끝내자, 이런 거라도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지우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살을 태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정말 억울한 점은 이렇게 해도 깔끔하게 다 지워진다는 보장이 없답니다. 다 안 지워지는 문신이 있대요. 사실 타인의 인생에 간섭을 할 수가 없죠. 간섭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하고 받아들이고, 잘못된 게 있어 보여도 좀 기다려주고, 그런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신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서 한다 그러면은 좀 말릴 것 같아요. 왜 말리고 싶으냐, 굳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댓글에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 생각이랑은 다르게 그래도 요즘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긴 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까지 보는 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문신을 했다고 해가지고 호감이 생기는 정도는 아닌데, 대신에 관대하게 보는 분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남이니까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지, 나랑 가까운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거부감이 더 크더라고요. 타투를 한다고 했을 때 주로 어떤 직업이 떠오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불량배가 떠오른다는 답이 여전히 많지만 예술계 직군을 떠올리는 경우도 많이 들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거부감이 큰데 타투 인구도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고령층의 반감 역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인식의 변화에 맞춰서 제도권에서도 조금은 관대해지는 추세예요. 원래는 몸에 큰 문신이 있으면 군대 못 갔잖아요. 이것도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문신이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거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문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하고 이런 거 예방하는 목적이 좀 있다고 해요. 솔직히 사람 없어가지고 환자까지 징병하는 마당에 문신이 대수인가? 요거는 조금 주제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요즘은 정신질환자도 경미한 경우는 군대에 가더라고요. 마른 것도 175에 48은 돼야 군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야, 175에 48은 좀 너무하지 않나? 장원영이야? 군대가 진짜 요즘에 원형적 사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 있잖아. 군대에서 강해지면 되잖아. 완전 럭키 비키잖아. 그리고 요즘은 경찰 같은 경우도 잘 안 보이는 곳에는 문신이 있어도 임용을 한다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미국은 이미 경찰들이 문신을 많이 하죠. 고용노동부는 이미 10년 전부터 타투이스트를 미래 유망 직업으로 보고 육성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도권 밖에 있어가지고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국세청 같은 경우도 세금은 걷고 있습니다. 문신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가능하게 해줬어요. 근데 등록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등록하는 순간 다 불법이라고 광고하는 건데,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합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이 제시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사실상 타투가 불법인 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밖에 없대요. 글로벌 기준에도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불법이라고 해봐야 실효성이 없는 게 어차피 다 불법으로 받고 있잖아요. 의사한테 받고 싶어도 타투하는 의사가 있어야지. 공급이 안 되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의사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그림 개못 그리는데 누가 시술을 받겠어요. 이 시술이 막 뭐 의학적으로 되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자꾸 미용 쪽은 다 의사가 독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자격증이 없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세금도 안 거치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계에서도 찬성 측에 대체로 긍정하는 분위기고 합법화 시도를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얘기가 한번 나왔죠. 근데 번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의료계 반대가 조금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전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수입하는 염료 중에서 발암물질이 있는 제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타투 업계에서는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합법화를 해가지고 좋은 염료를 유통하고 위생교육도 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시술하게 하고 이렇게 하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